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9.11 사건, 그게 이제 미국의 뉴욕의 국제 무역센터 빌딩을 이제 폭격했죠. 그리고 워싱턴도 폭격을 하고 자살 테러 사건이죠.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납치한 다음에 그게 2001년 9.11이죠. 2002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쓴 편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기사가 그 편지가 지금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주목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Z세대, 즉 지금 20, 30대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틱톡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이 편지가 영국의 더 가디안에 있었어요. 2002년부터.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 편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전 세계 여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나이 차가 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소개된 것이 20년이 지난 빈 라덴의 편지였어요. 그걸 보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눈이 뜨인다.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쏟아냈고 그런 반응들을 모은 틱톡 리액션 영상이죠. 리액션 영상이 급격하게 조회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틱톡에서 그걸 내렸죠.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에서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그 기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관심이 가졌던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틱톡 영상에 이 틱톡 영상은 내려졌지만 다른 많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유튜브에서는 이것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내용이 이제 뭐라고 이제 자막을 뽑았느냐 하면은 빈 라덴의 논리에 동조하는 미국인들 젊은 세대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문화의 힘 꼭지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 논평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이 정치인들이 지금 어제 제가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대통령도 있죠. 우리 대통령이 또 내리는 결정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건저에 깔려 있는 이런 문화적인 움직임이 사실 훨씬 거대한 겁니다. 이게 큰 물이라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지금은 큰 물이 바뀌고 있어요. 썰물과 밀물이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일죠. 저도 강화도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 주로 머무는 장소에 가서 가끔 가보면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그 광경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것은 그런 물결의 변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던지는 것은 강물에 돌멩이 던지는 그런 것에 비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길이 제가 갔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밑에 보면은 이제 놀랍게도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 편지를 보고 놀랬다. 그럼 많이들 읽어봐라. 깜짝 놀랐다.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았다. 내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3자잖아요. 비판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시각이 그나마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전 세계의 어떤 여론의 흐름 속에서도 물론 왜곡된 부분이 많지만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강하고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놀라웁니다. 왜 이런 가짜 전쟁이 일어났을까?
거기서 그 이후의 이유를 빈 라덴의 편지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너무 놀랍다. 내가 이때까지 알던 세상과 저는 다른 세상을 알게 됐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 좋은 말이 있죠. 깨우치다는 거예요. 깨서 알맹이를 알게 된 거예요. 껍질을 깨내고 깨닫다. 깨서 알게 됐다. 그 껍질이 깨진 거예요. 그 단단한 껍질이.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뭐 눈이 뜨였다, 개안했다, 깨달았다, 많은 것이 이해가 설명이 된다, 이해가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 급격하게 번지니까 그게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SNS나 인터넷의 힘이. 그래서 가디안은 그것을 내리고, 그 기사를 신문을 그 편지를 내리고, 틱톡도 그걸 내리고,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고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고 했겠지요. 한 발 더 나가서 백악관은 얘기를 반박하는 논평까지 냈어요. 자, 그 흐름이 맞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느끼는 게 맞을까요? 그냥 오늘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로 알았기에 이런 젊은이들의 반응, 20, 30대의 반응이 있어서 저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사람에게 테러를 감행한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걸 처음 접한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좀 강조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서구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좀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먼저 꺼낸 것은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자, 미국은 이제 이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옮겨 봅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많은 이스라엘을 굶겨주겠다. 150만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미국의 검수 조치로 무역 제재 이런 거죠. 저거 우리 익숙하죠. 우리도 북한에서 몇백만이 굶어 죽었고,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아마 무역 제재 검수 조치를 받는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가자 전쟁에서 보면 여러분도 복잡한 신경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만은. 가자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꺼내드는 초창기에 꺼내드는 사진 속에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있었어요. 왜냐? 미국에 대항해서 가장 강하게 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둘을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사실 교감이 더 많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가 만약 독립을 못했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이해관계나 세상의 흐름에 안 맞아서 우리가 독립을 못했다면은 우리 그때 뭐 윤봉길, 안중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떠나갔던 그런 독립지사들의 노력들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독립을 했고 이 정도 위세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내부에도 그에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지만 아직 36년간의 그 때를 다 씻지 못하는 국제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칭해주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대접을 잘 못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독립 못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고 있었고 일본의 힘에 동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는 세상의 주류 세력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면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줘요. 자, 150만 이라크 어린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테러를 해서 미국인이 3,000명이 죽었는데 그때는 세상이 들고 일어나더라. 우리한테 전쟁까지 하더라. 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이라크 침공작전 그 전에 벌어졌던 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옛날 존스 홉킨스 대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전쟁 후에 집계를 했을 때 한 60만 명이 죽었다. 이라크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빈 라덴은 150만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린이만. 예, 지금도 가자 지구에 1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어린아이들이 4,000명 정도 돼요. 자,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자, 그래서 한 30-40%의 사망자가 보통 어린이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150만의 숫자라는 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미국의 채널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고자 해요. 증명이 되더라고요. 150만이 뻥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전쟁 직후에 집계됐을 때 60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00-400만이 죽었다. 그중에 아이들이 150만이다. 이것은 미국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예, 예. 자, 이거죠. 이게 2023년에 나온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브라운 대학에 있는 왓슨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간접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중동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재 시리아에서까지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들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미국 기지를 강제로 설정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도 그 중에 하나죠. 그 과정에서 그들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 지금 가자 지구에 물 끊고 전기 끊고 의약품 끊고 뭐 연료 끊고 하는 거랑 비슷한 일을 국가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미국 보스턴대 보고서는 이야기하기를 370만이 사망을 했다. 자, 그 중에 가자 지구의 피해 사례를 봤을 때 30-40%가 아이들이다. 라는 걸 감안하면은 빈 라덴이 이야기한 150만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다. 미국의 후속 조치로 인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국 채널에서 했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미국 사람들과 정서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한번 문제 제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길어서 뭐 글로서 번역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빈 라덴이 9.11에서 민간인들을 3,000명 살상을 했어요. 이번 이라크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00명이 살상이 됐죠. 이라크인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인이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미국 너희는 너희 말대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뽑히는 나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용인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의지로 당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당신들의 세금, 당신들의 돈으로 그 전쟁을 지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 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제 의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에서 말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 문제도 있고 일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1,200명의 사상자를 보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훨씬 큰 피해가 났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사실은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선택한 그런 정부예요. 그리고 물적 지원도 하겠죠. 아니면 그들의 정부니까 세금을 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분이 팔레스타인인을 일반 시민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이 논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물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세력에 비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했던 알카에다는 엄청나게 미미한 세력이에요. 그죠? 지금 하마스를 대항하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어요. 하마스 비해서. 네. 자, 요런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만약 독립이 안 됐으면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건 아니지만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윤봉길이 홍쿠 공원에서 포탄을 던져서 일본의 장성들을 살상하고 이봉창이 일본에서 일왕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리고 김구가 일본 경찰을 때려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수장이 됐고 뒤에 일본 기준으로 보면 모든 테러를 지원한 그런 괴수가 됐는데 그들이 가진 조건들을 봤을 때 외세에 저항했던 일본에 저항했던 우리 동학 혁명이라고 그러죠. 독민운동 3, 40만의 희생자가 났고 그 대부분은 일본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그때 힘이 없었으니까 외세에 결탁하고 있었죠. 그래서 10년간 쫓아다녔죠.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를 우리 전국을 뿔뿔이 팔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숨어들었던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스스로도 모르는 채로. 예. 자, 그런 과정에서 힘의 우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을 집단 체벌이다, 컬렉티브 퍼니시먼트다 이런 것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힘이 약한 자가 저항할 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의 역사를 근대사를 돌이켜 봤을 때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그들의 논리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이미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의견 제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메릴린 울브라이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사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라크 전쟁 당시에 국무장관이에요. 외교장관. 그래서 그 이후 희생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울브라이트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아무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죠.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60만이 죽었고 9.11 이후에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곳을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350에서 400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어린애들이 150만이 죽었다. 그 대가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대가는 그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동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지금 가자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 해답을 찾고자 하는 어른들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어른들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이 답을 찾은 곳이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가자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미국의 역할은 과연 뭐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 중에 미국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팔레스타인 관련된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서너 장에 걸쳐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신들 혹시 우리 이해하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왜 당신들과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당신들과 왜 저항하고 있는지.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오사마 빈 라덴 편지에 동감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저렇게 죽어나가는지,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도 왜 쟤를 싫어하는지, 왜 이 나라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왜 예, 그러면 다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서 우리는 싸움밖에 모르는 존재라서 예,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기 위한 DNA가 타고난 사람들이라서 이러느냐?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왜 우리와 남북은 아웅다웅 하느냐? 우리는 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수천 년간 우리는 한민족으로 살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말과 문화도 같아요. 근데 알카에다와 미국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랍과 미국은.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같아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이들만큼 최소한 이들만큼 이상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네. 서로 미워하고 한쪽을 죽여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답일까?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 남북의 흐름이 맥락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주제로 돌아가면은 지금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8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자, 미국의 도움을 받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고 그것을 유태인들한테 줬다. 그 이후 유태인들이 50년 이상 이것을 지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자,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고 그 국가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편지에서. 그리고 미국 당신네들은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의 주범이다. 왜냐 지원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좀 강성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데에 압제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것들이 이제 이런 편지들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갈라진 여론에 있어서 소용돌이 치는 여론에 있어서 주로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밖에서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애초부터. 예. 그런 주장은 우리 이슬람이 보기에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들은 이 땅이 토라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 토라라는 것은 초기 아마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반이스라엘주의다 이런 걸로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두 번 언급이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우리 무슬람이 원래는 아랍에 살던 사람이고 엔타이 세미티즘 반이스라엘주의 세미트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언어 문화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을 바로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고유의 문화를 이제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랍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무슬림도 아랍 사람 뭐 이슬람도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이슬람 코란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다음 무하메드의 후손이다. 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뿌리가 90% 이상 같아요.
끝에 어떤 선지자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느냐. 지금 모하메드, 지금 예수. 그 차이예요. 그 뿌리는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또 기독교나 무슬림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예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전체의 지역을 관장하던 그들의 철학의 산물이에요. 그게 신격화된 거죠. 과거에는 그랬죠. 그게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의 문화적 정수가 모였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틀 속에서. 예. 그런데 그 구분을 짓자 보니까 이슬람은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유태인들은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슬람과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이슬람과는 적으로 배타적인 입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초창기에 왔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옆 동네 사람 정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단이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같다. 우리가 모시는 선지자들이 다 같다. 주된 인물이 다를 뿐이지. 이걸로 싸울 건 아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했다. 외세의 힘을 얻고 영국이라는 가운데 몰입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랍에 중요하게 된 그 석유라는 자원이 나기 시작하면서 강대국들이 들어왔다. 패권을 잡았던 미국이 여기서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처럼 인식이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보면은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세상에서 다 이야기 나오는, 심지어 미국도 인정하는 두 국가 솔루션, 두 국가 해결책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종교도 같아요. 어떤 사연으로 미워하게 됐잖아요. 두 사람 다 그의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 각각의 나라를 가져라. 수로 지난 7, 80년, 100년 동안 압제를 했지만 버텨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강한 수를 두지 마라. 그러면 폭발한다. 이 전쟁이 지역의 전쟁, 자꾸 세계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합당한 그게 해결 방안인 거죠. 그 이야기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미 했어요. 네. 자, 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지역에 로마가 영향을 뻗쳤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집트가 영향을 크게 뻗쳤을 때는 아프리카 세력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지역이에요. 이게 길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목적인 상황이니까 많은 곳이 탐을 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도 러시아, 미국이 다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색깔 한 지역에 보면은 이슬라믹 엄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예요, 우리. 예. 이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전체에 우리의 틀 속에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되게 묘하죠. 저는 이렇게 국방논평, 정치논평 다루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엄마예요, 엄마. 네.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우리.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 마누라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관장하는 영역. 예.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ours가 아니에요. 영하고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영역, 우리의 공동체라는 의미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나의 마누라. 근데 우리의 나와 버금가는 주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안에 우리 자식들도 있고, 우리 논밭도 있고, 우리 동물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 그걸 확장하면 우리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단어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 지역에서 유목민족들 사이에 하늘의 신은 탱게르, 당군, 땅의 신은 오마이입니다. 오마이, 어머니,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아랍에서는 엄마라고 불러요. 예. 자, 이 정도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동지 의식 같은 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를 보면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색한 표현인데 그들은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형제가 당하면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돼 있다. 신의 이름에 따라서 여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팔레스타인들이는 혼자 울지 않는다. 슬픔을 당하면 우리가 같이 울어준다는 뜻이고 그들의 신랑이 죽어서 전사로서 마누라가 부인이 미망인이 되면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그 가족을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면은 그냥 고아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자, 이슬람을 형제로 이제 생각한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곳은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들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다르지만 당신들은 소말리아에서 우리 이슬람의 형제들을 공격했고 러시아가 체친을 무차별하게 공격했을 때 거기에도 당신들은 동의했다. 요거 상당히 재밌죠. 자, 이거 보면은 체친도 무슬림이죠. 유럽의 러시아 유일의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기 체친 반군하고 러시아하고 큰 전쟁이 있었고 결국은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푸틴 시대를 맞아서 그 체친에 있는 지도자가 상당히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무슬림으로서 가자지구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평화 유지군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예. 또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인도가 카시미르 지역에 시크 교도가 있는 곳이죠. 예. 거기도 이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사마 빈라덴이 저걸 언급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죠. 저거는 인도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향후 이런 쪽으로 세상의 분위기가 옮아갈 수 있다. 이게 대비가 안 되면 이런 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오사마 빈라덴이 그때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몰랐겠지만 중국의 위구르 지역 회교라고 하죠. 회교. 그 문제까지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중국의 핍박을 받는 회교도. 예. 그러면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이야기만 했지만 불교도 입장에서 보면 티벳. 저는 이게 향후 방향성 중에 큰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세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예. 바이든과 시진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오사마 빈라덴의 21년이 된 편지를 보고 미국이 변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실제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공격, 레바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점령을 했었죠. 결국 물러났지만 그 헤즈볼라에 탄생하는 이유가 됐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핍박을 가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